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사람의 속은 심령과 같아서 좀처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수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하고 과감한 행동을 선택했을 때 사람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단행하였을 때 주변의 그런 행동을 다소 폄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저분이 죽기로 각오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같은 추론은 그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여러 건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민 전임 기자의 증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단행하기 이전에 수일 전에 그를 만났던 허민 전임 기자가 오늘 문화일보에 내가 죽어야 라고 한 한교안이라는 칼럼을 읽으면서 역시 그랬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여러분과 공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황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세력과 더불어서 두 가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그런 종합 분석 보고서를 받았던 것은 지난 8월이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황 대표가 보인 첫 반응은 그럼 내가 죽어야겠구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었습니다. 허민 기자는 이번 단식 결행은 오랫동안의 고민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허민 전임 기자는 그가 단식 수일 전에 황교안 대표와 나눈 대화를 칼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번 단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왜 그런 단식을 단행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허민 전임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황 대표의 단식 돌입 불과 수일 전 국회에서 그와 만났다. 패스트트랙 처리와 야권 통합 등 복잡한 전국 해법을 고민하는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잘하는 걸까요? 질문하기보다도 어떤 결심을 담아낸 말로 들렸다. 황 대표는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뒤집는 그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며칠 뒤에 황의 투쟁이 시작됐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 여기에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초겨울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단식을 감행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 며칠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청와대 앞 광장의 칼바람은 출입 기자들에게도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매서운 그런 바람입니다. 그곳에 변변한 천막 없이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한겨울 콘크리트 위에 자신을 몸을 누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는 강기정 수석을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아시아 특별 정상회의 한영 만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시 천막을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의 단식에는 성경에 나오는 생명 살리는 원칙을 이해할 때 그의 단식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행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내용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원칙이 삶의 진실이자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세계관 중심에는 주춧돌처럼 생명 살리는 원리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길로 들어서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순교할 각오를 한 겁니다. 허민 전임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칼럼에 주장합니다. 단식 시장 무렵의 키득거림과 폄훼도 사라졌다. 여권 내에서는 애당초 게임의 룰, 선거법을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순교를 각오한 제1야당 대표의 단식까지 모른 척 묻고 가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예상컨대 황교안의 투쟁은 패스트트랙 국면에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기로에 서 있다고 본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좌파 장기 집권이 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길로 들어서고 말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황 대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던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자유 대한민국이 전체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던지는 일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순교의 역사는 아주 길고 깁니다. 남자 나이 60을 넘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 60 플러스 1, 2, 3, 4 올라가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60을 넘어섰을 때 생명이 그렇게 연연히 하지 않겠다. 10년을 더 사면 어떻고 20년 더 사면 어떻냐 이야기죠. 그런 결심이 선 사람들이 순교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개의 법안,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신설 법안은 결국 좌파 장기 집권을 여는 법에 해당합니다. 어떤 논리가 없습니다. 그 법안을 정당화해야 될 오로지 정파적 이득만 있을 뿐입니다.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에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대 여당이 법안을 독주하지 않도록, 폭주하지 않도록, 강행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양식 있는 자유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